네, 안녕하세요. 지난 파트 1 시간에 이어서 파트 2 권영걸 교수님과의 대담회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산학의 디자인 질문인데요. 디자인 전문가로서 대학, 정부, 기업 등을 두루 다니시면서 다양한 방면의 이력을 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관산학의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각각 다른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연구를 하실 계획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 내가 좀 어지럽게 살았죠. 네. 대학에서 35년 반을 학생들을 지도했고요. 서울시에서 3년 동안 도시행정, 지방행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구 인테리어 회사 한샘 아시죠? 네. 네, 한샘에서 사장으로 디자인 경영을 했습니다. 오랜 교수 생활을 통해서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리고 시대 정신을 익혀왔고, 또 오고 있는 시대의 인류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좀 큰 틀에서의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이 세계적인 거대 도시를 규율했던 이 관료 경험에서는 이 조직을 유기적인 전체로 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또 기업 경영을 통해서는 시장을 읽는 눈, 그리고 고객을 읽는 눈과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영역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다른 경험을 했는데, 대학은 뭐 연구하는 곳이죠. 대학은 다시 말해서 지식의 생산, 그리고 방법론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연구를 통해서 생산된 지식이 이제 이 도시로도 가고 기업으로도 가고 그렇게 되죠. 도시 기업도 뭐 연구를 하긴 합니다. 기업도 R&D 예산을 일으켜서 이 디자인 R&D를 하기는 하지만, 대학은 규범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고 기업은 실용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죠. 도시, 지방정부와 기업은 지식과 방법론의 적용이 이제 대학으로부터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다른 점은 이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공공성이 최우선되는 것이죠. 이 기업도 공익을 강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익, 성장 이런 것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조직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도시행정, 거기서는 디자인의 대상이 이 대개 불특정 다수이고 불특정 공중이기 때문에 이 평균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기업은 디자인 대상이 일반적으로 타겟 마켓, 이 표적 시장이라고 그러죠. 표적 시장에 맞추어 가지고 그들의 선호에 맞추어서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기업이죠. 근데 뭐 이 세 곳이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역동적인 곳은 역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기업은 이게 군대 용어인데 졸면 죽는다 그런 곳이에요. 기업은 이 중요한 이 결정을 몇 번 반복해서 잘못하면 기업 망합니다. 그리고 경쟁사하고의 늘 전쟁 상태에 있으니까 가장 치열한 곳이 이 기업이죠. 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많이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나의 본령은 대학이고 본업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간의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정립을 하고, 시대를 이끌어갈 예술, 그리고 미술, 그리고 디자인 교육의 새로운 모형을 만들 생각입니다. 예, 도시행정, 뭐 기업경영도 다 그렇지만 인간을 향상시키는 뭐 교육이야말로
융합과학이고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의 또 네. 이제 연구가 되게 기대가 많이 네, 되네요. 네. 이제는 뭐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는 이제 내 인생의 종합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겪었던 숱한 경험을 가지고 오고 있는 시대가 이 격변의 시대 아닙니까? 네. 이 격변의 시대에 맞는 디자인 교육 모형을 정립하는 것이 향후의 목표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진행하셨던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네.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라고 이제 교수님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프로젝트인데요. 디자인 서울이라고 하고 디자인의 역할이 확장되어서 디자인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놀랐습니다. 처음에 네. 제가 발견을 했을 때 이런 활동들이 외국인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서울만의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되게 용이한 프로젝트인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러면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울에 어떤 지역성을 부각시키고 싶으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또 디자인 부산 프로젝트가 만약에 진행된다면 부산에 어떤 점이 부각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이 퇴임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세어봤더니 200여 개 프로젝트를 주도했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뭐 긴 시간은 아닌데 의욕에 넘쳐가지고 링거를 꽂고 일을 했어요, 내가. 이제 그 결과 오늘날 이 서울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 산과 강 그리고 거리와 광장 그리고 작은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그때 일했던 것이 파노라미로 쫙 이게 눈에 들어와요. 너무 멋지네요. 네. 근데 그때 했던 큰 프로젝트는 한강 르네상스 그리고 또 이 남산 르네상스 그리고 거리 르네상스 이 세 가지가 그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는데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 네. 내가 늘 답변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나온 것을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5개 광고물 이 다섯 개 카테고리에서 도시 디자인 펀더멘탈을 정립한 거죠. 이 서울이 사실 굉장히 이제 난잡했습니다. 서울이요. 그래서 그 원칙과 표준이 있는 도시로 가는 기초를 세워놓은 것이 내가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인데요. 오늘날도 그 뭐 법전을 만드는 것처럼 이걸 만들면은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오늘날 시장이 바뀌었음에도 나하고 같이 일하던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에 뭐 시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만 시장이 바뀌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가장 중요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결과 서울이 타임즈하고 뉴스위크지에 나오고 뉴스위크지는 아주 표지로 나왔어요. 그렇게 되고 세계 디자인 수도 월드 디자인 캐피탈 그게 이제 서울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만큼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울이라는 이 거대 도시 서울을 세계적 메갈로폴리스입니다. 이게 10대 거대 도시에 들어가는 이 도시인데 이 도시를 세계 디자인 수도로 만들었다는 거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질문이 디자인 서울의 경험이 그렇게 있었다면 디자인 부산 얘기 좀 하라고 그러는 게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나는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21세기 한국의 이 최고의 도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게 부산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정말로 아닌데 그건 뭐냐면은 이 20세기는 내륙 도시들이 이 득세하던 시대예요.
네. 내륙의 도시들이. 그런데 지난 20세기 후반에서 이 새로운 밀레니엄의 문지방으로 넘어오는 21세기로 오면서 전부 해양 도시가 세력을 갖기 시작해요. 바다에 면한 도시가. 그건 뭐냐면은 이 대륙의 시대에서 해양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21세기는 이런 내륙 도시였는데 이제는 해양 도시로 옮겨가고 있다 이거죠. 서울과 세종시는 내륙에 갇혀 있죠. 그죠? 인천은 해양 도시이기는 한데 중국을 향해서만 열려 있는 그 도시죠. 그죠? 근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이쯤 시대가 환태평양 시대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는 지금 한 3, 40년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을 예로 얘기를 하자면은 대서양 시대에서 태평양 시대로 미국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대서양 시대니까 이제 뉴욕, 런던 이게 다 대서양 시대인데 뉴욕이 지금 160년에서 한 200년 그 전에 이제 뉴 암스테르담이던 이 도시가 뉴욕으로 이제 바뀌면서 최초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설계된 도시예요. 그리고 20세기 100년 동안 세계 모든 도시들이 모본으로 생각한 도시가 뉴욕이에요. 그래서 뉴욕 닮으려고 모두가 난리를 치겠지. 근데 이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이냐 하면은 오고 있는 시대가 태평양 시대라는 것을 이미 반세기 전, 6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뉴욕은 쇠퇴할 겁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뉴욕이 쇠퇴한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쇠퇴할 겁니다. 그 대신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실리콘밸리예요. 실리콘밸리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될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환태평양 쪽으로 이 세력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부산은 글로벌 교육 도시, 국제 경제, 국제 금융 도시, 거기에다가 여가 문화 산업, 이 환대 산업의 도시로 발전해 갈 게 틀림없어요. 인천은 황해 문화권에 국한돼요. 그게 이제 인천도 좋은 도시인데 이 서해 문화권, 황해 문화권의 이 교역 도시가 될 거고, 근데 부산은 이 지정학적으로, 입지적으로 글로벌 교역이 가능하고 국제 금융이 가능하고, 그런 데다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본래 철학과 사상은 내륙 도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화와 예술은 해양 도시에서 꽃피워져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네. 그거는 도시에도 유전자가 있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여가 문화 산업이 일어나고 hospitality industry, 환대 산업이 일어나는 곳이 될 것이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게 틀림없이 부산은 국제금융, 국제경제의 도시이자 글로벌 교역의 도시이자 문화예술의 도시로 꼽혀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부산이라는 관문이 이 최대의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여가문화 산업 그러면 고로 부산은 디자인 도시로 도약할 가능성하고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에 특화된 디자인을 발굴해내야 돼요. 동서대학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미국 LA의 UCLA라는 대학에 유학을 갔다 온 게 4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막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전기 전자 제품도 좀 공부하고 이러려고 갔더니 이 첫 시간에 수업 시간에 과제를 주는데 이 플로트라는 걸 디자인하라고 해요. 플로트 영어로는 둥둥 뜬다는 이야기지. 그게 뭐냐 하면은 가로 이게 저 LA에는 미국 최대의 가두 행렬 이 저 가로 페스티벌인데 그 로스볼 퍼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로스볼 퍼레이드는 뭐 일주일 전부터 자리 점유하려고 이제 시민들이 막 그다가 이 슬리핑백 갖다 놓고 진치고 앉는 그런 건데 이 플로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꽃마차 같은 겁니다. 꽃차 꽃으로 이제 장식한 저 퍼레이드 할 때 그 미녀들이 올라가서 뭐 손 흔들고 그러는 그 꽃차를 디자인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는 뭐 전기 전자제품 프로덕트 디자인 뭐 그리고 이 공간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이걸 공부하러 좀 유학을 왔더니 뭐 꽃차 디자인을 하라고 그래갖고 그런데 이 네이단 샤피라라는 이 내 지도 교수님이 내 실망스러운 표정을 읽었나 봐 수업 시간에.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내가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나한테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양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디자인은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과 현실을 교과서로 해서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살아가는 도시,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 자기의 삶의 현실 이것과 유리된 디자인은 공허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다시 전달을 하자면 이 도시, 부산, 너의 공간, 너의 삶을 디자인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산이 어떤 잠재력이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고 부산을 교과서로 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하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네. 대학교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이제 부산 디자인을 위해서 이바지할 것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럼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요.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파트 2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파트 3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